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총선이 진짜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총선이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 이 지지율을 보고 있으면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잘 나가고 있죠. 한동훈 위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분명히 민주당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국혁신당 여기랑 민주당 사실상 한 세트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피의자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피의자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가지의 지금 지지를 합치게 되면은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 정당으로 한정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물어봤었을 때는 놀랍게도 조국혁신당이 한 15%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장식이 조국에게 인재 영입이 됐던 음주 전과가 있는 신장식이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했던 인간이죠, 그렇죠? 그 인간이 지금 뭐 대변인이랍시고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조국혁신당이 10석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것도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진짜 막 생각할수록 막 화가 나는데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10석 정도였는데 목표를 살짝 높여가지고 12석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 꼴이 진짜 개판이어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개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인간이 당대표로 있는 그 당이 비례정당으로는 뭐 지금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을 거의 따라잡겠다 뭐 이런 지금 기세다 뭐 얘기까지 나오고 앉아 있으니까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민주당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는 거를 당장에 멈춰야 될 겁니다. 조금이라도 손이 나가는 것 같으면 그걸 진짜 잘라낼 법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최소한의 진보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의지는 온데간데 안 보이고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범죄 피의자로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니까요. 지난번에 그 여러분 재보궐선거 개항을 해서 기억나실 텐데요. 이재명 대표랑 윤영선 후보 두 사람이 이제 그 선거를 뛸 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장면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 할아버지 한 분 같은 경우는 2층인가 3층에서 술을 드시다가 이재명이 밑에 지나가는 거 보고 아유 술맛 떨어져 하고 막 양동이를 집어 던져가지고 물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술맛이 떨어질 수야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양동이를 집어 던지면 안 되죠, 그렇죠? 뭐 그런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이재명이가 이 뭐 팻말 같은 거 들고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지나가면서 얘 개양이 웃음냐 호구로 보이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재명이가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8일 저녁 인천 계양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던 도중에 이재명이가 고깃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만 인사를 하고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이찍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난 대선 때 2번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 요거를 이제 비하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이찍인데 개딸들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표현이 이찍인데 그게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 입에서 나온 겁니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재명 이 인간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일찍과 이찍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편, 나를 찍은 사람은 내 편,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은 적. 이런 식의 머릿속의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지금 선거 유세를 하러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도 이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앉아 있으면은 평상시에는 어떤 용어를 쓸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 가족한테 그 전화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뭐 어떻게 막 해버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수준 보니까 뻔할 뻔장어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뭐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대표로서 뭐 선거 전체를 이제 뭐 도와줘야 된다. 사실 뭐 이재명이가 와가지고 뭐 지원 유세라는 게 도움인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을 찢어버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선거 유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니 그러면 민주당의 선거 유세는 뭔데요? 어떤 지역에 가서는 그 지역에 특화가 되어 있는 뭐를 하겠다. 뭐 어떤 지역 같은 경우 재개발 이슈가 있으면 그걸 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건데 이재명이가 선거 유세를 하면서 사실상 제일 처음 찾아갔던 게 어디였습니까? 양평입니다.
그 양평 가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김건희 여사 막 그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개항을 해가가지고 하루부터 무슨 뭐 끝날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개항을 해서 선거 유세라도 모자랄 판인데 개항을 주민분들은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주민분들을 뭐로 알길래 이재명이가 어차피 그거 갈 필요 없다. 안 가봤자 어차피 다 찍을 거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양평에 가가지고 또 헛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의 무슨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 난리를 쳐놓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 보고서 같은 거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무슨 뭐 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여사한테 유리하게끔 바꿨다 뭐다 그따위 지금 헛소리나 했다라는 게 다 지금 드러났잖아요. 허위 사실이라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용역 보고서 보니까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게 다 드러났죠. 그 고소당했거든요. 이재명이가 아직도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왜?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개항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각각의 지역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목요연하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김건희 여사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한테 맡겨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성남을 또 가죠, 용인을 가죠, 수원을 가죠. 갈 때마다 주민분들이 벌떼같이만 달려듭니다. 언론 보도하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선거 유세하는 것 제대로 뭐 민주당은 안 보여줍니다. 왜? 사람이 뭐 모여 있어야지 제대로만 모여 있어야지 환호성면 나오고 이래야지 그 보도를 할 수가 있지. 한동훈 위원장 지원 유세 가면 어떻습니까?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 앞까지도 못 가잖아요. 저 멀리에서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튜버들 그 근처에 있는 유튜버들의 자료 화면을 받아와가지고 보도하잖아요. 그만큼이나 사람이 빽빽하게 모이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앞에 가가지고 그냥 바로 카메라 두고 찍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는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지적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이재명 대표는 선거 나올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선거 유세를 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 허관을 서초동에 가가지고 지금 재판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을 갖다가 재판 받고 있는 양반이 뭔 놈의 선거를 치르겠냐. 아예 그냥 지역구로 옮기세요. 서초동으로. 그게 뭐 다 피차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도 서초동 가가지고 재판 받고 고소 선거 유세하고 그리고 뭐 광탈해가지고 정치 생명 끝나가지고 구속되는 거 그게 뭐 피차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진짜 이런 꼬라지를 보고 앉아 있으면 아직까지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26%라는 거. 물론 이제 한 달 새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9% 정도 떨어졌다라고 한데 아직 26%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인가 뭔가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정당 지지율로 봤을 때 한 6%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 심지어 이제 그 비례 정당으로 봤을 때는 15% 가까이나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15%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 겁니까? 조국이 1심, 2심에서 사실심 1심과 2심에서 싹 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게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구속이 결정이 된 인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당대표로 있는데 지지율이 무슨 뭐 15% 가까이 나온다? 코미디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도 무당층이라고 답변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들, 그게 지금 보니까 20% 가까이 됩니다. 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그 중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 20대랑 30대 중에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여러분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20대는 0%고요. 30대는 1% 정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20대 30대 중에서 이 20대 30대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40대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운동권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중도적인 입장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조국과 손 잡으라고요. 벌써 뭐 손 잡겠다라고 뭐 공표했으니까 손 잡으시라고요. 계속 그렇게 손 잡고 피자당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 먹으시라고요. 중도층은 반드시 거기에 외면할 것이고 반드시 국민의힘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아주 작은 격차로 한두 표 차이로 뭐 판가름이 나는 그런 지역들도 많을 것 같은데 20% 가까이 되는 중도층이 틀림없이 국민의힘으로 오고 총선 승리로 이끌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